저희 진행 오빠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기도하나요? 네, 오빠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적인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기능적인 요소들에도 신경을 써서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6주차 수업이고요. 제가 단톡방에 교재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같이 볼게요. 오늘은 붙임줄과 이음줄, 스타카토와 레가토, 그 다음에 옥타브, 그리고 연주 기호, 그리고 반복 기호 순으로 할 거예요, 수업을. 맨 처음에 붙임줄과 이음줄인데요. 붙임줄을 먼저 보면은, 붙임줄은 높이가 같은 두 음을 연결한 줄을 붙임줄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로 타이라고 합니다. 보통 타이라는 붙임줄이라고 많이 말하기는 하는데 타이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음에 저희 줄이랑 칸을 배웠잖아요.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칸에 똑같이 음표가 있어요. 높이가 같죠? 그래서 이 두 음을 이렇게 줄로 연결한 거를 이 줄을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높이가 같아요. 붙임줄은 높이가 같아야지 성립이 되는 그런 줄이에요. 그래서 이 붙임줄은 두 음의 길이를 합해서 하나의 음으로 연주합니다. 만약에 2분음표가 저희가 몇 박이었죠? 맞아요, 두 박. 두 박이었는데 두 박 더하기 두 박은 뭘까요? 맞아요, 네 박. 그래서 두 박 더하기 두 박이 돼서 여기 네 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붙임줄로 된 붙임줄이 있으면은 그 길이를 두 음의 길이를 합해서 하나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붙임줄은 이렇게 마디를 넘어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마디가 있는데 이게 마디인데 여기를 넘어가가지고 이음줄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붙임줄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당김음에서 배웠듯이 붙임줄을 사용해서 당김음의 종류에서 붙임줄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 붙임줄이 이렇게 마디를 벗어나서 붙임줄을 붙이면서 이제 당김음에서 음이 담김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임시표 플랫이나 샵이 붙었다 하면은 보통 임시표는 한 마디 안에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임시표가
얘가 붙임줄이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플랫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임시표가 여기도 이 마디에도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다음은 이음줄인데요. 이음줄은 슬러라고 합니다.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연결한 줄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아까 붙임줄은 두 개 높이가 같은 음을 연결한 줄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높이가 다른 줄이에요. 그래서 그게 붙임줄과 이음줄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음줄은 같은 높이라도 세 개 이상의 음이 하나로 묶이면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음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붙임줄은 두 개가 연결돼 있었는데 얘는 지금 네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일단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연결한 줄은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높이가 다르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솔과 솔 같은 음이에요. 높이가 같은 음, 줄이. 근데 지금 여기 사이에 음이 많죠. 그래서 이 음이 많아서 지금 세 개 이상의 음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 선도 이음줄이라고 불러줍니다. 붙임줄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음줄은 두 개 이상 또는 두 개 이상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은데 높이가 같나 다르나의 차이. 그리고 이음줄은 같은 높이라도 세 개 이상의 음이 하나로 묶였으면은 이음줄이라는 거. 이음줄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음줄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레가토랑 프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음줄과 붙임줄을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음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 선이 또 있는데 얘는 같은 높이의 음이란 말이죠. 얘는 붙임줄.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이상 음이 연결됐기 때문에 얘는 붙임줄, 얘는 이음줄. 그래서 이음줄과 붙임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카토와 레가토예요. 스타카토는 원래 음표의 길이의 2분의 1 길이로 연주를 합니다. 보시면은 얘는 4분음표잖아요. 그럼 한 박이죠. 이거의 2분의 1 길이는 8분음표인 반박. 그래서 만약에 4분음표가 나왔다. 표에 스타카토 이렇게 위에 점이 붙은 거를 이 점을 스타카토라고 말하는데 이 점이 붙어 있는 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음의 길이의 2분의 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음표가 여기 있는 음표가 두 박자리인 2분음표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음표 길이의 2분의 1인 4분음표가 아마 4분음표로 똑같은 연주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악보에는 스타카토가 안 나올 텐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레가토. 이음줄 어떻게 연주하냐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레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음줄을 레가토는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한다라는 뜻으로 저희 아까 이걸 배웠죠. 이음줄. 그리고 여기 레가토라고 써 있어요. 보통 악보에 이렇게 이음줄로 선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가토라고 써 있어요. 레가토를 하라고. 근데 그러면은 보통 이
여기서부터 슬러가 이음절이 슬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슬러가 끝나는 음까지를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한다. 이렇게 이음줄은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스케이트 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음부터 여기까지 스케이트를 탄다. 스케이트가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쫙 미끄러진다, 그냥 진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쫙 미끄러진다고 누가 뒤에서 살짝 밀면은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레가토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를 들면 찬양에는 이음줄이 나오긴 하는데 레가토를 쓰는 거는 아마 거의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보통 레가토는 악기들이 연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노래도 레가토로 이어서 부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악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이음줄만 보통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음줄은 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는 하는데 보통 성악가는 이렇게 이음줄을 부드럽게 이어서 레가토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저희 악보에서도 이음줄은 쓰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레가토를 시켜서 부를 만한 게 있나 일단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프레이즈라는 제가 아까 이음줄을 얘기할 때 프레이즈를 얘기했잖아요. 프레이즈는 노래 최소 단위예요. 저희가 음악의 최소 단위를 얘기했었잖아요. 프레이즈는 노래 최소 단위로 저희가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노래를 쭉 끝까지 그 한숨으로 부르는 그 멜로디의 묶음을 프레이즈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즈를 통해서 노래의 감정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이 프레이즈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쉼표 사이.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노래엔 이 프레이즈 안에는 쉼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보통 음악에서는 쉼표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는 그 구간도 연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에서는 쉼표에서도 에너지를 갖지 않으면은 그 음악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 소절 정도로 약간 이해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벌스 1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요. 한 노래를 부를 때 저희가 한번 숨을 쉬고 다시 숨을 쉬는 곳까지의 다시 숨을 쉬는 곳까지의 그 사이를 프레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숨을 어디서 쉬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옥타브는 어떤 음부터 위나 아래로 8번째 나오는 같은 이름의 음의 사이를 옥타브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도죠. 여기도 보통 여기도 도예요. 8번째에 나오는 음은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도부터 도까지의 사이 옥타브라고 합니다. 보통 옥타브 다 들어보셨죠? 뭐 노래 부를 때도 옥타브 낮춰서 부르네, 옥타브 높여서 부르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 옥타브 관계되는 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이 사이를 옥타브라고 하기 때문에 위로 옥타브가 생길 수도 있고 밑으로 옥타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요, 키는 옥타브가 아니고요.
저희가 노래 부를 때 보통 음이 만약에 높아요? 그러면은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세요? 아니면 한 옥타브 낮춰서 편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른다, 한 옥타브 높여서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옥타브가 이런 옥타브예요. 저 보시면 이렇게 보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도와 도 사이 옥타브, 도와 도 옥타브, 이렇게 모든 이렇게 음들의 사이가 옥타브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옥타브 관계가 되는 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옥타브 기호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옥타브 기호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주 기호. 일단 샘열림표라는 게 곡을 세게 또는 여리게 연주하도록 지시하는 표를 얘기합니다. 보통 악보를 보시면은 이 곡 여기서는 세게 연주해 주세요. 여기서는 여리게 작게 연주해 주세요. 약간 음악 연주 길이 다들 있잖아요. 악보에 보면은. 근데 보통 클래식 악보에는 피아노, 포르테 뭐 그런 게 엄청 용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악보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크레센도랑 데크레센도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버닝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크레센도를 시켜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점점 커져주세요. 그리고 저희 리타르로 끝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목소리로 해서 작게 할게요 하면은 보통 전주에는 크게 했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보통 마무리로 작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데크레센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크레센도라고 하고요. 이게 뜻은 점점 세게인데 점점 세게 또는 점점 크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고요. 데크레센도는 크레센도의 방향이 반대예요. 보시면 이렇게 열린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이거를 크레센도는 여기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주세요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시면 되고 데크레센도는 점점 오른쪽으로 줄어들어 주세요 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줄어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 점점 작아지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는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약자로 써요. 보통. 그리고 보통 정말 악보에서는 이렇게 5글자를 다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크레센도랑 데크레센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르마타. 페르마타는 느림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느림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르마타는 여기에 있는 이 약간 자 표시라고 해야 되나? 이 표시를 이게 점 찍고 이렇게 뚜껑을 그려준 거거든요. 이 표시를 페르마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시가 있는 이 음표나 쉼표의 길이는 두세 배를 늘려서 연주하라는 뜻으로 이 음표의 길이를 두세 배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CCM 악보보다는 찬송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페르마타는. 그래서 보통 이 음표의 길이를 두세 배 늘려서 연주하라는 뜻이
뜻을 가지고 있는 연주 기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숨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표시가 가끔 가다가 한두 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주 중에 이거는 숨을 쉬라는 표시로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에 나오면은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을 한평생 쉬는 게 아니라 짧게 빨리 쉬고 다음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는 표시로 있는 표시가 숨표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성악가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숨 쉬는 구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숨표로 표시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기표. 곡 전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표로 악보 맨 처음에 음표와 숫자로 표시한다.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악보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를 빠르기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빠르기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에 나오는 숫자대로 메트로놈을 맞추거나 그렇게 파악을 하죠. 얼마나 템포가 되는지. 보통 이 음표가 아니라 템포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음표로 생긴 거를 보면은 1분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분에 이 음표가 연주되는 횟수를 말해요. 네, BPM이라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분에 여기 있는 4분 음표를 120번 연주하는 빠르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박자의 기본 박자는 1분을 기준으로 해요. 1분에 60초기 때문에 1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주를 그 1분 안에 이 음표를 연주를 하라는 뜻으로 빠르기표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곡 전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니까 저희는 보통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기호. 도돌이표예요. 이제 도돌이표는 곡에서 일정 부분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기호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먼저 볼 거는 도돌이표가 한 개만 있을 때. 도돌이표가 한 개만 있을 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합니다. 도돌이표가 여기 나오죠? 도돌이표가 여기 나오죠? 보통 연주를 할 때 A, B, C, D 여기까지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도돌이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도돌이표로 인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A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도돌이표가 다시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연주해줍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A, B, C를 도돌이표 때문에 두 번 연주하게 되죠. 맞아요. 도돌이표는 진짜 정말 언제까지 한 무한루트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기호이긴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근데 이게 여기 끝에가 안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A, B 근데 도돌이표가 나왔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A, B 또 A, B 두 번 A 고 그 다음에 도돌이표는 한 번 하면은 이제 넘어가요. B에서 이제 C로 넘어가서 C, D 그래서 A, B, A, B, C, D가 있습니다. 앞뒤로 있는 거는 이제 할 거예요. 자, 도돌이표가 양쪽으로 두 개 있을 때는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를 연주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양쪽으로 도돌이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사이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A, B 여기 지금 도돌이표가 없죠. 그래서 넘어갈 거지로 그래서 A, B, C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 사이도 없으니까 D까지 가요. 근데 여기 지금 D 도돌이표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여기만 도돌이표가 있었다면 맨 처음 다시 A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돌이표가 있는 곳까지 여기 C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C, D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준다. 양쪽으로 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돌이표가 3개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반 나눠져서 양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A, B를 연주를 하고 또 도돌이표가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A, B를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도돌이표를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C, D. 근데 또 도돌이표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근데 여기 지금 도돌이표가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D에서 다시 C로 넘어가서 한 번 더 C, D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도돌이표. 네, 하나 더, 그 도돌이표가 사용되는 반복되는 부분의 끝을 가릴 때. 보통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보통, 1, 여기가 보통 1, 뭐 2, 3 이렇게 한꺼번에 써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정말 간단한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반복이 계속 되지만 끝부분의 엔딩이 다를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순서를 보면은 똑같아요. 이 도돌이표랑 A, B, C까지 갔어요. 근데 도돌이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 A로 돌아가서 다시 B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1이 그리고 여기는 2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저희가 이미 1로 한 번 갔었기 때문에 1로 다시 가지 않아요. 1로 한 번 가서 저희가 C까지 가서 다시 A로 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 2라고 써 있는 게 두 번째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B의 다음에 D로 가게 됩니다. 보통은 1로 한 번 갔으면 1로 다시 가지 않아요. 1로 갔으면 2번으로 가고요. 보통 1번에 1로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1 뒤에 2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 1로 갔다가 도돌이표 하고 다시 두 번째에도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3이라고 써 있겠죠? 그러고 만약에 여기는 1인데 여기가 2랑 3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는 한 번만 갑니다. 첫 번째에만 가요. 그리고 여기 다시 도돌이표 반복을 한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으로 가서 끝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반복 기호가 또 되게 많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다카포. 다카포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에요. 도돌이표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느낌으로 다카포는 처음부터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피네라는 표시거든요.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곡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거의 연주 순서를 한번 말해보자면은 일단 한번 쭉 연주를 해요. D까지, A, B, C, D. D까지 쭉 연주를 한 다음에 끝에 다카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D에서 처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처음인 A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는데 여기 밑에 피네가 있어요. 이 피네 표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다카포가 돌아가는 이 부분이 써 있어요. 돌아가는 어디로 돌아가라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곡의 맨 처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도돌이표라든가 다른 걸로 표시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곡마다 다카포는 조금 다르고요. 보통은 곡의 아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피네에서 맞춰서 A, B 연주를 하고 끝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도돌이표가 나와 있어요. 도돌이표랑 다카포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 B, A, B, C, D 가죠. 갔는데 여기에 도돌이표가 나왔어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뒤에서 도돌이표가 있는 여기 사이, 여기 도돌이표가 때문에 여기 사이로 가줍니다. C. 했는데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우린 여기 첫 번째를 이미 갔다 왔어요. 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C에서 C를 한 다음에 2번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C 다음에 2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카포가 또 있어요. 그런데 다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2에서 A로 넘어가서 A, B 하고 지금 여기 피네가 있기 때문에 A, B에서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지금 한 거는 좀 복잡한 거라서 맞아요. 이게 반복 기호가 생각보다 쉬운데 복잡해요. 그 다음에 달세뇨. 달세뇨는 세뇨부터라는 뜻으로 세뇨 표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다카포랑 똑같이 피네 표시가 있는 곳에서 곡을 맞춰줍니다. 똑같이 피네가 있죠? 여기 있는 이 표시를 세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세뇨는 일단 이걸 하고 문제를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달세뇨는 이 기호를 세뇨라고 하는데 이제 달세뇨는 여기 보면 끝에 달세뇨라는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 기호가 나오는 부분으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얘는 처음이 아니라 이 기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핀의 끝이라는 표시로 있는 여기 이 핀에가 나올 때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연주 순서로 한번 보자면은 A, B, C, D. 지금 여기 도돌이표도 없고 아무것도 반복 기호가. 그래서 A, B, C, D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달세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달세뇨는 세뇨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세뇨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기호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기호가 있는 여기 B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래서 B, C 연주를 쭉 했는데 여기 지금 피네가 있어요. 맞춰달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C까지 하고 B, C를 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 붙임줄 두 음의 높이가 같은 두 음의 길이를 합쳐서 한 음으로 연주하는 걸 붙임줄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음 이상의 높이가 다른 음에 줄이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음이라도 세 음 이상이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음줄 필러라고 한다.
슬러는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레가토랑 프레이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타카토는 원래 음의 2분의 1 길이로 연주를 한다. 그러고 레가토는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한다 해서 슬러를 이렇게 레가토로 연주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도돌이표는 곡의 일정 부분을 반복하여 연주를 하고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옥타브는 어떤 음의 위나 아래로 8번째 같은 이름이 나오는 음까지 음의 사이를 옥타브라고 한다. 그리고 저희가 연주 기호는 페르마타, 그리고 숨표, 빠르기마를 했고요. 그리고 반복 기호 저희가 다카포, 달세뇨를 했고, 저희가 책에는 비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비데라는 거는 보통 저희 악보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악보가 나오면은, 그런 악보가 있으면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오늘 약간 생소한 용어랑 저희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 또 많을 거예요. 저희는 설명했고, 다카포를 악보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혹시 언젠간 악보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높이가 같은 두 음을 연결한 줄을 뭐라고 했을까요? 높이가 같은 두 음이에요. 높이가 같아야 돼요. 맞아요. 붙임줄. 붙임줄이 여기 붙임줄이 높이가 같은 두 음을 연결한 음을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임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이음줄. 맞아요. 이음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붙임줄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두 음의 길이를 합하여서 한 음으로 연주를 해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음줄이 사용된 음들은 부드럽게. 맞아요.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합니다.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이고. 악보에서 저희가 일단 붙임줄과 이음줄을 먼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은 되게 선이 많아요.
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붙임줄과 이음줄을 구분해 볼 거예요. 일단 구분을 하려면은 같은 높이에 있는지 그거를 맨 처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이 하나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음이 두 개 이상인지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이걸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붙임줄일까요? 이음줄일까요? 붙임줄. 맞아요, 붙임줄. 얘는 붙임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선, 여기까지 돼 있는 선. 이음줄. 맞아요, 이음줄. 얘는 이음줄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붙임줄과 이음줄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붙임줄과 붙임. 얘는 이음줄을 같이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얘는 뭘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이음줄. 맞아요, 얘 이음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 붙임줄. 맞아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음줄, 붙임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붙임줄이 사용된 음을 몇 박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저희 여기 4분의 3박자죠? 그러면은 4분음표가 한 박이에요. 보시면은 4분음표가 한 박이죠? 그래서 한 박 더하기 2분음표 두 박을 더해서 이 붙임줄이 사용된 음은 세 박이 됩니다. 자, 이 뒤에 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두 박. 맞아요, 두 박.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몇 박일까요? 세 박. 아니다, 네 박. 맞아요, 네 박. 이런 식으로 붙임줄이 사용된 음을 몇 박으로 연주를 하는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붙임줄이 몇 박으로 연주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시려면 음표가 무슨 음표가 몇 박인지 다 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아시면은 붙임줄은 딱히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길이의 2분의 1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원래 길이의 소리를 내는 것을 스타카토. 맞아요, 스타카토. 네, 이렇게 스타카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해주라고 표시한 게 뭐였을까요? 레가토. 맞아요, 레가토. 오호. 와, 나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요. 레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시를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는 거를 스타카토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스타카토가 있는 실제 길이는 여기가 스타카토죠? 2분의 1 길이라고 해서 4분음표의 반인 8분음표랑 실제 길이가 같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스타카토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이제 도돌이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도돌이표가 포함된 악보를 보고 연주 순서를 한번 저희가 써볼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도원 오빠가 풀어보실게요. 아, 이건 너무 쉽지. A, B, A, B, C, D. 맞아요. A, B, A, B, C, D. A, B, A, B, C, D라고 해서 이건 도돌이표가 이렇게 쉽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진행 오빠가 한번 풀어보실까요? 채팅으로 치고 오잉? 계신가요? 맞아요. 자, 진행 오빠가 맞았고요. A, B, C, D, C, 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주원이가 한번 풀어볼까요? 맞아요. A, B, 그 다음에 A, 다시 A로 돌아가서 A, 그 다음에 C, D, 도돌이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C로 돌아가서 C, D. 다들 잘 아시네요. 이제 한번 복잡한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 성현 오빠가 이번에 이거 2번을 풀어볼게요. 이거를 1번 풀어주세요. 풀고 있었는데. A, B, C, D, 그 다음에 A, B, C, E. 맞아요. A, B, C, 여기는 A, B 할 거. A, B, A, C, D, A, B, C, E 이렇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쓰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도원 오빠가 한번 풀어볼까요? A, A, B, C, B, D, E. 맞아요. A, B, C, B, D, E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나머지 문제는 새로 풀어오세요. 그리고 저희 전체 광고를 들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전체 방으로 나가볼게요. 한번. 나갈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